은퇴 후 첫 월요일 아침, 출근길 대신 커피잔을 들고 TV를 켰습니다. 뉴스 대신 경제 채널, 시사 대신 주식 시황, 삼성전자, 2차전지, ETF 같은 단어들이 귀에 꽂히고 이 종목 놓치면 후회합니다. 라는 유튜브 제목이 마음을 들썩이게 합니다. 그동안 바빠서 해보지 못했던 투자, 이제야 시간도 여유도 생겼으니 내가 직접 해보자 싶은 마음. 퇴직금, 연금 일부, 혹은 목돈을 들고 주식 계좌를 열어보는 은퇴자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누구도 퇴직 이후에 망할 줄 알고 주식을 시작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망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잘못된 기대, 정보의 홍수, 감정적인 판단, 그리고 무엇보다 은퇴 이후의 돈은 한번 잃으면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간과했기 때문이죠. 이번 글에서는 은퇴 후 주식이 왜 위험할 수밖에 없는지, 한국 은퇴자들이 주식으로 무너지는 핵심 이유 3가지와 실제 사례를 통해 그 위험성을 짚어보겠습니다. 은퇴 후 주식으로 무너지는 결정적 이유. 단기간 수익에 대한 착각, 매달 꺼내 써야 하는 돈은 다릅니다. 현역 시절에는 손해를 봐도 다시 모으면 되지란 여유가 있었죠. 하지만 은퇴 후의 자산은 다릅니다. 대부분의 은퇴 자금은 목돈 연금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목돈은 매달 생활비로 조금씩 꺼내 써야 하는 소진성 자금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은퇴자들이 이 돈으로 단기 수익을 노리며 고위험 고수익을 쫓습니다. 1년에 20%만 벌면 연금이 필요 없다며 레버리지 ETF나 테마주에 진입하는 경우도 적지 않죠. 사례 1. 63세 김모 씨 전직 세무사. 퇴직금 3억 중 2억을 증권계좌에 넣고 직접 매매 시작. 유튜브에서 본 반도체 ETF에 올인했다가 6개월 만에 마이너스 35%. 처음엔 반등할 거라 믿었는데 생활비는 계속 나가고 결국 마이너스 된 걸 꺼내 쓰게 되니 자금이 순식간에 말랐어요. 심리적으로도 너무 힘들고요. 은퇴 후 주식으로 무너지는 결정적 이유. 정보의 홍수 속에서 방향을 잃는다. 유튜브, 카페, 오픈 채팅방의 함정. 현대 은퇴자들은 5060대임에도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합니다. 문제는 주식 정보도 전부 모바일로 실시간으로 접하다 보니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것. 특히 수익 인증, 지금 사야 할 종목, 유료 리딩방 등은 냉정한 판단 대신 감정적인 투자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게다가 시장은 언제나 변동성의 연속이죠. 단 하루 만에 10%도 마이너스 20%도 가능한 주식시장에서 은퇴자의 돈은 버티기보다 조심하기가 먼저입니다. 사례 2. 66세 박모 씨 전 고등학교 교사. 처음엔 배당주 위주로 안정적으로 시작했지만 어느 날 유튜브에서 본 폭등 예정 종목 영상에 혹해 전량 매도 후 몰빵. 결과는 1년 안에 마이너스 40% 손실. 이후 건강보험료 상승, 노후자금 부족 등 2중 3중의 고통이 겹쳤다고 말합니다. 혼자였으면 그래도 버텼을 텐데 자식들이 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니 마음이 무너졌어요. 은퇴 후 주식으로 무너지는 결정적 이유. 손실 회복에 대한 집착, 결국에는 더 큰 손실로 이어진다. 사실 은퇴 후 주식 투자에서 가장 큰 위험은 심리입니다. 은퇴자는 잃은 돈을 다시 벌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다 보니 손실이 나면 회복하려는 욕구가 강해집니다. 이럴 때 몰빵, 레버리지, 신용거래라는 유혹이 다가오죠. 하지만 주식은 원금 보장이 없습니다. 빠져나오는 것도 기술입니다. 사례 3. 60세 이모 씨 중소기업 대표 출신. 퇴직 직후 친구 따라 시작한 주식. 처음엔 재미로 하다가 손실 발생 후 더 위험한 종목에 베팅. 결국 마이너스 1억까지 손실이 누적되고 퇴직금 중 일부는 손실 보전 위에 대출로 채우는 상황까지. 은행 이자 내면서 주식한다는 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막상 겪고 나서야 알았어요. 이젠 아예 계좌도 닫았습니다. 그렇다면 은퇴자는 어떻게 주식에 접근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은퇴 후 주식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돈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비로 쓰지 않을 자금으로만 투자할 것. 생활비는 현금성 자산 예금, MMF 등으로 따로 관리하고 여유 자금만 투자해야 함.
고배당저 변동 자산 중심의 장기 포트폴리오 구성. 실적 좋은 배당 ETF, 글로벌 우량 주식 중심으로 안정소득 구조 만들기. 한 번에 몰아서 투자하지 말 것. 분산 투자, 정기적 리밸런싱이 필수. 특히 몰빵은 절대 금물. 정보는 공식 채널 위주로, 유튜브는 참고만 할 것.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주요 증권사 리포트 등을 기반으로 판단. 혼자 하지 말고 전문가 혹은 가족과 함께 상의하기. 감정적인 결정 방지, 현실적인 조언 확보. 마무리하며 잃어도 다시 못 벌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현역 때의 투자와 은퇴 후 투자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젊을 땐 잃고 다시 벌면 되지라는 말이 통했지만 은퇴 후엔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돈 때문에 무너지는 자존감,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삶의 안정감은 그보다 더 중요하니까요. 주식 해도 됩니다. 하지만 나의 인생을 건 투자는 절대 하지 마세요. 은퇴 이후의 시간은 더 이상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게임입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이 그 게임에서 지혜롭게 이겨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서 은퇴 후 주식 투자가 왜 위험한지에 대해 살펴봤다면 이제는 전문가의 시선에서 보다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여기서는 자산운용사, 은퇴설계 전문가, 행동경제학자의 의견을 종합해 은퇴자가 주식 투자에 접근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현실적인 조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은퇴 후 주식 투자의 위험성과 대처 전략. 1. 투자는 감정의 게임입니다. 은퇴자는 감정에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정호 행동재무학 박사, 서강대학교 금융학과. 퇴직 후 사람들은 소득이 끊긴 상태에서 목돈을 운용하기 때문에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더 큽니다. 이때의 투자 결정은 이성보다 감정이 더 많이 개입되죠. 사람들은 수익보다 손실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손실을 줄이기 위해 더 큰 위험을 감수하는 손실회피성 편향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렇게 감정에 따라 매매를 하면 대부분의 경우 손실이 더 커지고 결국 주식 계좌를 닫게 됩니다. 대처법. 투자 목표를 돈을 불리는 것이 아니라 돈을 지키는 것으로 재설정하세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본인의 심리적 스트레스 수용 범위를 체크하는 게 우선입니다. 2. 퇴직금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것으로 인생 30년을 살아야 합니다. 김진수 은퇴설계사, 삼성생명 FP, 독립재무 컨설턴트. 은퇴자의 자산은 한마디로 말해 재도전이 불가능한 자금입니다. 젊을 때는 손해를 봐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은퇴자는 이 돈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써야 합니다. 그런데 주식으로 한 방을 노리거나 유행 따라 투자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퇴직 후 35년은 적응기이자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이때 손실이 나면 삶의 질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대처법. 은퇴 직후 3년간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 비중을 20% 이내로 제한하세요. 생활비로 필요한 금액은 아예 현금이나 예금 계좌로 분리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3. 꾸준한 배당이 나오는 포트폴리오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서유리 자산운용사, 애널리스트, 국내 대형 자산운용사 재직. 은퇴 후의 자산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만 유지가 됩니다. 고수익 종목을 찾는 것보다 고배당 안정적 실적 글로벌 분산 구조가 훨씬 효율적이죠. 예를 들어 배당 ETF, 미국 우량주, 리츠 REITs 등을 조합해서 분기마다 배당을 받는 구조로 짜두면 매달 연금처럼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주가가 떨어져도 배당이 유지된다면 심리적으로도 훨씬 안정적입니다. 대처법. 배당률 4% 이상, 실적 안정성 높은 글로벌 ETF를 포트폴리오에 포함하세요. 배당 재투자 전략 DRIP도 검토하면 장기적으로 자산을 지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결론. 은퇴 후 주식 투자는 운이 아닌 구조로 접근해야 합니다. 은퇴 후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버티는 힘입니다. 단기 수익률이 아니라 매달 일정한 생활비를 만들 수 있는 구조를 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주식 투자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은퇴자의 돈은 젊은 시절의 투자와는 목적과 리스크가 전혀 다르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 3가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심리적 안정성이 무너지면 투자는 무너진다. 감정 통제가 우선이다. 목돈은 회복이 어려운 자산이다. 절대적으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수익보다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 배당 구조를 기반으로 한 포트폴리오를 짜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한마디. 은퇴 후 주식하다 망했다는 말은 사실 주식을 하다 망한 게 아니라 구조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은퇴자의 투자 전략은 모험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이 단순한 수익률보다 오래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방식을 먼저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주식으로 인생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다룬다면 인생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주식이 당신의 인생을 흔들지 않도록 거리 두는 것. 그게 진짜 은퇴자에게 맞는 투자입니다. 7억 쥐고 은퇴한 55세 대기업 임원, 5년 만에 파산 위기. 이 문장을 딱 듣는 순간 혹시 나도 비슷한 처지인데? 하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사실 요즘 시대엔 퇴직 시기가 빨라지고 노후가 점점 길어지면서 은퇴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게 됐죠. 예전 같으면 60이 넘어야 겨우 은퇴를 생각했는데 이제는 50대 초반만 돼도 주변에서 나도 슬슬 은퇴 계획 세워야 하나? 이런 얘기를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그런데 막상 퇴직해보면 현실이 다릅니다. 적당한 목돈이 있으면 내가 인생 한 2030년은 버티겠지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돈이 나가는 속도를 살펴보면 그 목돈이 의외로 빨리 사라집니다. 가끔은 투자나 창업에 욕심을 내다가 오히려 쓴맛을 보기도 하고요. 어쩌면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도 아직 은퇴는 좀 남았지만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분이나 이미 은퇴했는데 생각대로 되질 않아 불안하다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오늘은 7억이면 그래도 괜찮은 금액 아닐까? 라고 생각하며 퇴직했지만 5년 만에 파산 위기를 맞은 55세. 대기업 임원 이야기를 중심으로 다른 사례들도 몇 가지 곁들여서 은퇴 후 겪게 되는 현실과 대비 방안을 함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3가지 실제로 있을 법한 사례를 통해 조금이라도 우리의 은퇴 설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해요. 1. 주식으로 수익 좀 내볼까? 하다 폭삭 망한 케이스. 먼저 가장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 중 하나예요. 55세까지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신 김 이사님을 떠올려 볼게요. 꽤 큰 회사에서 30년 넘게 근무하고 퇴직금에다 어느 정도 모아둔 돈까지 합치니 7억 정도가 손에 들어왔대요. 본인은 그래, 조금 공격적으로 굴려서 10억쯤 만들면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죠. 주식이라는 게 사실 한번 크게 성공하면 단기간에 자산을 확 늘려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주위에서는 성공담도 심심찮게 들려오거든요. 회사 후배가 퇴직금으로 주식 사서 몇 달 만에 2배가 됐다더라. 이런 얘기에 혹할 수밖에요. 그렇게 시작된 주식 투자, 처음에는 운이 좀 따라줘서 벌써 몇 천만 원 번 것 같아 하고 기분이 좋았대요. 그런데 주식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시장 흐름이 갑작스레 꺾이면서 계좌가 마이너스가 되기 시작했어요. 홀짝홀짝 손절하고 또 다른 종목에 물타기를 하다 보니 어느새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겁니다. 결국 불과 2년 만에 7억 중 절반 이상이 증발. 그 사이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 부모님 용돈 등등으로 나간 돈도 있으니 남은 건 2억 정도밖에 안 되더래요. 지금은 그나마 남은 돈으로 본전 생각을 하며 주식을 다시 해볼까 말까 고민하던 중에 한 번 더 실패하면 정말 회복하기 힘들겠다는 두려움을 느낀 거죠. 그러니 차라리 부동산이나 예적금처럼 안정적인 곳에 놔둘 걸 하고 후회를 하는 상황이래요. 핵심 교훈. 주식, 코인 등 고위험 투자, 큰 이익만 바라보고 무리해서 투자하다간 노후 자금이 대거 날아갈 수 있다. 심리적 안정장치 투자, 손실이 너무 크게 날 경우 나이 들어 재정적으로 회복하기 쉽지 않다. 2. 창업하면 수익도 내고 보람도 있을 줄 알았는데 실패 사례.
두 번째 사례는 56세 정 과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전부터 본인은 사람 대하는 건 자신 있다며 언젠가 자신의 가게를 해보고 싶었다고 해요. 퇴직 후 손에 쥔 7억 중에서 4억을 털어 소규모 카페를 열었습니다.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하고 인기 있는 원두를 골라서 메뉴도 다양하게 구성했죠. 하지만 막상 오픈해보니 상권이 생각만큼 좋지 않았고 경쟁 카페가 많은 지역이었어요. 첫 해는 가게를 알리는데 시간이 걸리겠지 생각하며 버텼지만 결국은 손해가 커져서 2년째 되기도 전에 권리금도 못 받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월세, 인건비, 재료비, 인테리어비 등등이 다 나가면서 순식간에 4억에서 반토막 이상이 날아갔죠. 정 과장님은 처음엔 단순히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도 벌겠다고 생각했는데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다고 토로하더군요. 아침 일찍 문 열고 밤 늦게까지 마감해야 하니까 체력 소모가 엄청났고요. 게다가 카페 운영 경험이 없다 보니 매출이 늘 지지부진했고 최저임금 인상이나 재료비 인상 같은 변수에 대응하기도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카페 정리하면서 남은 자금은 2억 정도. 지금은 새로운 일을 알아보느라 정신없이 지내는데 갈수록 내가 은퇴를 너무 일찍 또 무리하게 했나 하는 후회가 든다고 해요. 핵심 교훈. 창업은 로망이 아니라 철저한 계산이 필요. 사업 경험이나 시장 조사가 부족하면 큰 손실을 보기 쉽다. 체력, 정신력 문제도 고려. 은퇴 후 창업은 단순히 자유로운 삶이 아니라 더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3. 정년퇴직 후가 여유로운 시간일 줄 알았는데 예상의 지출로 흔들린 사례.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55세에 정년퇴직한 박 부장님 가족의 사례인데 이분은 굳이 위험 투자나 창업 같은 건 하지 않았어요. 그저 7억 중 절반 정도를 은행 예금이나 적금, 채권 등에 넣어두고 나머지를 생활비로 조금씩 쓰고 있었죠. 문제는 예상치 못한 지출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는 데 있어요. 가족 중 누가 아프면 병원비나 약값이 갑자기 많이 나가고 차가 고장나면 큰 수리비가 듭니다. 또 아이가 결혼이라도 하게 되면 축의금이나 예식 비용의 일부를 보태줘야 하고요. 게다가 지금은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 은행 이자로 생활비 충당하기가 생각보다 빠듯해진 거죠. 처음엔 나는 주식도 안 하고 안전하게 살고 있으니 괜찮겠지 했는데 3년쯤 지나면서 매달 적자가 쌓이더니 어느덧 남아있는 돈이 3억도 안 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대요. 그러니 이제 남은 돈이 줄어드는 속도가 더 빨라질 텐데 여기서 또 어디 다칠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결국 박 부장님은 은퇴 후 가끔 여행 다니며 편안하게 살겠다는 꿈과 달리 다시 일자리를 찾아보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55세 넘으면 재취업이 정말 어렵죠. 이력서를 넣어도 잘 뽑아주질 않고 설령 뽑혀도 처우가 예전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핵심 교훈. 안정형 자산도 만능이 아니다. 금리는 낮고 물가 상승 각종 변수 등으로 지출은 늘어날 수 있다. 은퇴 자금을 장기간 유지할 플랜 필요. 예상치 못한 의료비, 자녀 결혼 자금, 차량 문제 등 긴급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 은퇴 후 삶 어떻게 대비할까? 위 사례들을 보면 7억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도 막상 은퇴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특히 5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실패나 창업 부진, 생활비 의료비 증가 같은 변수가 한 번에 닥치면 순식간에 파산 위기로 내몰리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제가 몇 가지 팁을 정리해 봤어요. 자신의 생활비와 예산을 구체적으로 계산하기. 막연히 한 달에 200만 원이면 살겠지가 아니라 실제로 식비, 관리비, 교통비, 경조사비 등 세세한 지출 항목을 파악해 봐야 합니다. 투자 계획은 보수적으로 세우기. 은퇴 후에는 복구할 시간이 제한적입니다. 때문에 무리한 고수익 투자는 자산을 송두리째 날릴 위험이 커요. 안전한 투자 상품과 약간의 공격형 투자를 섞되 위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창업 전 꼼꼼한 시장 조사와 시뮬레이션 필수. 나는 일 잘하고 의욕도 있다만으론 부족합니다. 실제 시장 규모, 상권 분석, 적정 매출 예상,
인건비 임대료 지출까지 디테일하게 따져봐야 해요. 가능하다면 관련 업종에서 일정 기간 일해보면서 경험을 쌓은 뒤에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긴급 자금 비상금 마련하기. 병원비, 차량 수리비, 자녀 결혼이나 돌발 상황에 대비한 자금을 별도로 마련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재취업 혹은 적당한 아르바이트도 고려. 은퇴했다고 해서 아예 소득 활동을 중단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적자가 쌓일 수 있어요. 경력을 살릴 수 있는 파트타임이나 컨설팅 혹은 재능 기부 형태의 소득 활동도 방법이 됩니다. 마무리하며 여러분, 은퇴라는 게 일만 안 해도 행복일 줄 알았는데 막상 겪어보면 예상 외의 고민거리와 스트레스가 많아요. 7억이면 적지는 않은데 그래도 안전하겠지? 라고 생각했던 대기업 임원마저 5년 만에 파산 위기에 몰린 사례가 말해주는 건 인생 후반전에서의 재정 설계가 얼마나 중요한가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 지금은 왕성하게 일하는 중이라도 언젠가 퇴직 후 긴 인생을 살아가야 해요. 그때 조금이라도 더 일찍 준비를 해둘 거라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오늘부터 차근차근 현실적인 은퇴 계획을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어려운 시대이지만 미리 준비하고 대비한다면 생각보다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무쪼록 이 글이 여러분의 은퇴 설계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은퇴의 어두운 그림자, 파산한 부부들의 슬픈 현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꿈꾸는 은퇴 생활에 빛나는 면면 뒤에 숨겨진 그리 쉽게 들여다보지 않는 어두운 현실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은퇴는 인생의 한 단계에서 벗어나 휴식과 여유를 즐기며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소중한 시간으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많은 이들이 예상치 못한 재정적 어려움과 정서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충분한 준비 없이 맞이한 은퇴는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이러한 현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은퇴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해 보고자 합니다. 사례 1. 김영수 씨 부부의 비극적인 이야기. 김영수 씨와 그의 아내 박지은 씨는 서울에서 평범한 직장 생활을 이어온 60대 부부입니다. 두 분은 30년 동안 꾸준히 저축을 해왔고 은퇴 후에는 여행과 취미 생활을 즐기며 행복한 노후를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은퇴 첫 해에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김 씨는 심각한 심장질환 진단을 받았고 아내 박 씨도 만성 신장 질환으로 고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두 분은 막대한 의료비가 발생하게 되었고 지속적인 치료비 부담으로 인해 저축을 모두 소진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두 분은 대출을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려 했지만 이자, 부담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서 결국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갚으려 했지만 부동산 시장의 변동으로 집값이 하락하면서 매각도 어려워졌습니다. 김 씨 부부는 결국 집을 처분해야 했고 이는 그들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두 분은 은퇴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줄은 몰랐다며 큰 충격과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와 그로 인한 재정적 압박이 얼마나 은퇴 생활을 급격히 악화시킬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례 2. 이정희 씨 부부의 농촌 생활의 어려움. 이정희 씨와 그녀의 남편 최성호 씨는 오랜 세월 농업에 종사하며 함께 일해온 부부입니다. 두 분은 은퇴 후에도 농지를 매각하고 소규모 가게를 운영하며 살아가려 했습니다. 초기에는 다행히도 농지 매각을 통해 일정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고 가게 운영도 순조롭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 지역 농산물 가격의 급락과 더불어 경제적 불황이 찾아왔습니다. 이로 인해 가게의 매출은 급격히 감소했고 두 분은 운영 자금을 유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농지 매각으로 인한 일시적인 수익은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자금이 소진되면서 두 분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자녀들에게 의존해야 했습니다. 자녀들은 이미 독립해 있었지만 두 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많은 돈을 지원해야 했고 이는 결국 가족 간의 긴장과 갈등을 초래했습니다. 이 부부는 노후 준비가 부족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씁쓸하다며 깊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은퇴 후 예상치 못한 경제적 변화와
가족 간의 재정 부담이 어떻게 부부의 삶을 흔들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례 3. 박민수 씨 부부의 투자 실패와 경제적 압박. 박민수 씨와 그의 아내 최은희 씨는 두 자녀를 키우며 안정된 가정을 이루어 왔습니다. 은퇴 후 두 분은 오랜 꿈이었던 세계 일주 여행과 자원봉사를 통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두 분은 저축한 돈을 일부 투자에 돌렸습니다. 초기에는 좋은 수익을 올렸지만 이후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예기치 못한 시장 변동으로 인해 투자 자산이 급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두 분의 저축이 거의 다 사라지게 되었고 생활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독립한 후 예상보다 많은 생활비와 건강관리 비용이 발생하면서 두 분은 더욱 큰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박 씨 부부는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일들이 겹치면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고 말하며 현재는 경제적 재기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투자 실패와 경제적 불확실성이 은퇴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은퇴 준비의 중요성 교훈과 실천 방안. 이 세 가지 사례는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앞두고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거나 미래에 닥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저축을 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다양한 재정 계획과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은퇴 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방안들입니다. 1. 철저한 재정 계획 수립. 은퇴 후 예상되는 생활비, 의료비, 긴급 상황에 대비한 자금을 미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생활비 예산 작성. 현재의 생활비를 기반으로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를 산출하고 그에 맞는 저축 목표를 설정합니다. 의료비 대비. 노후에는 건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의료 비용을 충분히 고려한 재정 계획이 필요합니다. 의료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 등의 가입도 고려해야 합니다. 긴급 자금 마련.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긴급 자금을 별도로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다양한 수입원 확보. 연금 외에도 다양한 수입원을 확보해 두는 것이 재정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 임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임대를 통해 꾸준한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투자 수익.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투자 상품에 분산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파트타임 일자리. 은퇴 후에도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 추가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3. 건강관리. 건강 문제는 예상치 못한 큰 비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평소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고 의료보험 등의 보장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기 건강검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 조기 발견과 예방에 힘써야 합니다. 건강한 생활습관.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여 건강을 관리합니다. 의료보험 가입. 충분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의료보험에 가입하여 갑작스러운 의료비 부담을 줄입니다. 4. 심리적 준비와 가족 간의 소통. 경제적 어려움은 정서적으로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은퇴 후의 삶에 대한 심리적 준비와 가족 간의 소통도 중요합니다. 심리적 지원. 은퇴 후의 삶에 적응하기 위해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과의 소통. 경제적 문제나 생활 방식에 대한 가족 간의 원활한 소통은 갈등을 줄이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준비의 필요성. 은퇴는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준비가 부족하면 기대와는 다른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김영수 씨 부부, 이정희 씨 부부, 박민수 씨 부부의 사례에서 보듯이 은퇴 후의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여러분도 은퇴를 준비하면서 이러한 현실을 잊지 말고 미리미리 대비하여 행복하고 안정된 노후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은퇴의 어두운 그림자를 피하기 위해 오늘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체계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수입원을 확보하며 건강관리에 힘쓰고 가족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빛나고 행복하게 빛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사례 4. 최연우 씨 부부의 부동산 투자의 실패. 최연우 씨와 그의 아내 김미영 씨는 은퇴를 앞두고 부동산 투자에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 수익을 기대했지만 예상과는 달리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공실률이 높아지고 임대료도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며 만족했으나 시장 상황이 악화되면서 임대 수입이 줄어들었고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두 분은 추가 대출을 통해 상황을 넘기려 했지만 연이은 손실로 인해 결국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최 씨 부부는 부동산 투자에 모든 것을 걸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었다며 큰 실망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은퇴 후에도 투자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사례 5. 정수진 씨 부부의 예상치 못한 가족 사태. 정수진 씨와 그녀의 남편 이재훈 씨는 은퇴 후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행복한 노후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정 씨의 아들이 갑작스러운 실직을 하면서 가족의 경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아들의 실직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생활비 부담이 가중되었고 두 분은 자신의 저축을 모두 동원해야 했습니다. 결국 정 씨 부부는 생활 수준을 현저히 낮춰야 했고 일부 자산을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는 가족의 예상치 못한 사태가 우리의 은퇴 계획을 완전히 뒤흔들었다며 큰 좌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은퇴 후에도 가족의 변화가 경제적 안정을 크게 위협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사례 6. 박지혜 씨 부부의 건강 문제와 정신적 고통. 박지혜 씨와 그녀의 남편 김성민 씨는 두 자녀를 키우며 안정된 가정을 이루어 왔습니다. 은퇴 후 두 분은 조용한 시골 마을로 이주하여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생활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김 씨가 심각한 관절염을 앓게 되면서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의료비 부담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박 씨 부부는 건강 문제로 인해 일상생활에도 큰 제약을 받게 되었고 정신적으로도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결국 의료비를 충당하기 위해 저축을 모두 소진하게 되었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 부부는 건강 문제는 언제 올지 모르니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건강 문제가 은퇴 후 경제적 안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은퇴 후 파산의 원인과 대처 방안. 위의 사례들을 통해 은퇴 후 파산에 이르는 다양한 원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문제들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1. 재정적 다변화의 중요성. 은퇴 후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입원을 다변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연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부동산 임대, 주식 투자, 채권 투자 등 다양한 투자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한 가지 수입원이 감소하더라도 다른 수입원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 시에는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체계적인 재정 관리. 은퇴 후 재정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은퇴 전에는 체계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고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예산을 세워 매달 지출을 기록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금융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정 계획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의료비 대비 계획. 은퇴 후에는 건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의료비 대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보험에 충분히 가입하고 장기 요양보험 등 추가적인 보험 상품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관리를 통해 예방 가능한 질병을 줄이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조기에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가족과의 소통과 지원. 가족 간의 원활한 소통은 은퇴 후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족 구성원들과 재정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가족 간의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돕고 부모님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5.
지속적인 교육과 정보 습득.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교육과 정보 습득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금융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새로운 투자 기회를 탐색하며 필요한 경우 재정 관련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사회의 역할. 은퇴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사회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정부와 사회가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입니다. 1. 연금 제도의 강화. 정부는 연금 제도를 강화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연금 수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연금 수령 연령을 적절히 조정하고 연금 지급액을 현실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연금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연금 수령 방법에 대한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2. 금융교육의 확대. 은퇴 준비를 위한 금융교육을 확대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재정 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저축, 투자, 보험 등에 대한 기본 지식을 제공하고 실질적인 재정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사회복지 서비스의 강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은퇴자들을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강화해야 합니다. 주거 지원, 의료 지원, 긴급생활비 지원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은퇴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사회와 연계하여 은퇴자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중요합니다. 개인의 책임과 실천. 마지막으로 은퇴 후 경제적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 개인이 할 수 있는 책임과 실천 방안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1. 조기 은퇴 준비. 은퇴는 가능한 한 일찍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저축하고 투자 계획을 세우며 재정적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기 준비를 통해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을 은퇴 준비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2. 리스크 관리. 재정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은 은퇴 후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보험 가입, 투자, 포트폴리오의 다변화, 비상자금 마련 등 다양한 리스크 관리 전략을 통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3. 지속적인 자기 개발.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자기 개발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하거나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개발은 정신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무리. 밝은 노후를 위한 결심. 은퇴는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중요한 시기이지만 준비가 부족하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김영수 씨 부부, 이정희 씨 부부, 박민수 씨 부부, 최현우 씨 부부, 정수진 씨 부부, 박지혜 씨 부부의 사례들을 통해 은퇴 후 재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필수적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은퇴를 준비하면서 이러한 현실을 잊지 말고 미리미리 대비하여 행복하고 안정된 노후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은퇴의 어두운 그림자를 피하기 위해 오늘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체계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수입원을 확보하며 건강관리에 힘쓰고 가족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와 사회의 지원을 적극 활용하고 지속적인 자기 개발을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빛나고 행복하게 빛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함께 준비하고 함께 나아가며 더욱 풍요로운 노후를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퇴 후의 삶을 상상해 봅시다. 긴 출퇴근 시간, 상사의 눈치를 보는 나날, 회사에서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여행을 다니는 멋진 삶.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는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많은 5060세대 남성들이 은퇴 후 자유를 만끽하기는커녕 삶이 꼬이고 어려움에 빠지는 과정을 경험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준비 부족과 잘못된 기대 때문입니다. 오늘은 은퇴 후 삶이 왜 꼬이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를 피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마 스스로의 삶과도 겹쳐지는 순간들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본론 1.
첫 번째 실수 경제적 준비 부족. 사례. 김 씨는 30년간 대기업에서 일하며 집 한 채만 있으면 노후는 문제 없다라는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녀의 결혼을 돕고 남은 돈으로 여행과 여가를 즐기다 보니 몇 년 만에 예금이 바닥났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은퇴 후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발버둥쳤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교훈. 은퇴 후에는 예상치 못한 비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의료비, 가족 지원, 예기치 못한 생활비가 그것입니다. 은퇴 전에 충분한 저축과 투자 계획이 없다면 경제적 압박은 삶을 크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 사회적 관계 단절. 사례. 정 씨는 은퇴 후 가족과 시간을 보내겠다는 꿈을 가지고 퇴직했지만 막상 아이들은 자신의 삶에 바빴고 배우자와의 대화는 갈수록 줄어들었습니다. 친구와의 관계도 이제는 연락할 일이 없다며 소원해졌습니다. 외로움과 우울감이 찾아오며 정 씨는 건강까지 나빠졌습니다. 교훈. 은퇴 후에도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호회, 봉사활동,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사회적 고립을 막아야 합니다. 3. 세 번째 실수 목표 없는 삶. 사례. 박 씨는 퇴직 후 이제 쉬기만 하면 된다며 아무런 계획 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여유가 즐거웠지만 몇 달이 지나자 지루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는 점점 무기력해졌고 건강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교훈. 삶의 목표와 작은 일이라도 계속 도전할 것이 필요합니다. 재능을 살려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배움을 통해 자신을 성장시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결론.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러나 준비 없이 맞이한다면 삶은 꼬이기 쉽습니다. 경제적 준비, 건강한 사회적 관계, 삶의 목표 설정은 모두 은퇴 후 삶의 필수 조건입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은퇴 후 삶을 미리 설계해 보세요. 오늘의 작은 준비가 내일의 추락을 막아줄 것입니다. 내가 아직 젊다고 생각하며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당장 첫 걸음을 내딛는다면 은퇴 후에도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칼럼 5060세대 은퇴 후 삶을 꼬이게 만드는 3가지 함정과 그 해법. 서론. 은퇴 후에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은 누구나 한 번쯤 던져봤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준비하면 된다고 쉽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저는 오랜 시간 5060세대의 은퇴 준비를 연구하며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준비가 부족하면 은퇴 후 삶은 기대와 정반대의 방향으로 흐르기 쉽다는 사실이죠.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사례를 기반으로 은퇴 후 삶이 꼬이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처 방법과 해법을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1. 경제적 준비 자산 관리와 소득 창출의 균형. 5060세대의 가장 흔한 실수는 집 한 채 또는 퇴직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는 막연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생활비, 의료비, 예기치 못한 지출은 집 한 채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실적인 해법. 생활비 구조 점검. 은퇴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재의 지출 구조를 철저히 분석하는 것입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과 줄일 수 있는 비용을 구분하세요. 예를 들어 보험료 조정,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 해지 등을 통해 고정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의 다변화. 단순히 퇴직금을 쌓아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월세 수입, 배당금 또는 시간제 일자리 등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최근 인기 있는 노후 자격증을 활용해 새로운 수익원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의료비 대비.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는 필연적으로 증가합니다. 건강보험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고 정기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예기치 못한 의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사회적 관계 새로운 네트워크 형성하기.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겪는 문제는 바로 외로움입니다.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소원해지고 사회와 단절된 느낌이 들면서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현실적인 해법, 정기적인 모임 참여, 지역 커뮤니티나 취미 동호회에 참여하세요. 예를 들어 등산 모임, 독서 모임 또는 봉사활동 같은 활동은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발적인 소통 노력. 사람들은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계가 멀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먼저 연락하고 안부를 묻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활용. 요즘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거나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도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3. 삶의 목표 열정을 다시 찾는 방법. 5060세대에게 은퇴 후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공허감입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시간을 처음에는 즐겁게 느끼지만 곧 지루함과 무기력함이 찾아옵니다. 현실적인 해법. 새로운 배움의 시작. 은퇴 후에도 배우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요리, 사진, 외국어 등 새로운 기술이나 취미를 배우는 것은 삶에 큰 활력을 가져다 줍니다. 작은 목표 설정. 너무 거창한 목표를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 걷기 30분, 한 달에 책 한 권 읽기, 자원봉사 참여 등 작지만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하세요. 봉사와 나눔. 남을 돕는 일은 자신에게도 큰 행복감을 줍니다. 지역 사회에서의 봉사활동이나 후배 멘토링 같은 활동은 새로운 목표와 보람을 제공합니다. 결론. 5060세대에게 은퇴는 삶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이 순조롭지 않으려면 철저한 준비와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경제적 준비, 사회적 관계 유지, 삶의 목표 설정은 은퇴 후 행복을 만드는 3가지 핵심 열쇠입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고 느껴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한 걸음씩 시작하면 됩니다. 작은 변화가 쌓여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이 추락이 아닌 도약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